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평일임에도 부산 서면 거리는 집회 참여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분노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 30명에게 향했습니다. 탄핵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등을 보이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윤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짜리 발표는 국민들을 무시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가 부마항쟁을 소요 사태로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역사퇴행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에 저항했을 때 그때 나왔던 용어들이 부산 소요 사태였거든요.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군사반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지역 사무실을 굳게 잠그는 등 책임 회피의 행태까지 보여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탄핵 정국의 경랑 속으로 국회가 빠져들면서 지역 현안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판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내년도 국비 반영은 물론 당면한 현안 처리도 시급한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가덕신공항 국비 예산은 9,640억 원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공항 접근 도로 철도망 구축 등에 쓰일 예산입니다. 여야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산안 본회의 통과 시기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자꾸 늦춰지면 실질적으로 이 착공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준공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비상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이달 국회 정무위 위원들을 만나 사는 부산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탄핵 국면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다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각종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이 좀 풀려나가기를 예의주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해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조속히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상황 탓에 이달한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 예산안 반영 등이 늦어지면서 부산 경남의 지역 현안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하수관리 신설 사업 등 63개 사업에 대해 2,100억 원 국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도 거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등 33개 사업에 대한 국비 2,700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하필 연말 예산 정국이 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뒤바뀌면서 국가 전체는 물론 당장 지역 민생에도 빨간불이 켜질 지경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동부산권 첫 KTX 노선인 KTX 이음 열차가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노선이 지나는 부산의 지자체들은 정차역 유치를 놓고 경쟁을 넘어 갈등까지 빚었는데요. KNN 취재 결과 종착역인 부전역을 빼곤 모두 안 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KTX 이음은 부산역이나 구포역이 아닌 동부상권을 지나는 첫 고속열차입니다. 부산의 핵심 관광지를 거치다 보니 관광 수요가 많은 해운대와 기장, 동래구는 그동안 별도 TF팀을 꾸릴 정도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뜨거운 유치 열기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 간 힘싸움으로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헛심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곳 해운대를 비롯해 기장과 동래 등 유치 전에 뛰어든 모든 지자체에 열차는 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신호기 체계가 안 잡혀 4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정차역을 늘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X잖아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그리고 처음 개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는. 다만 지금은 3대 운행하지만 최종적으로 9대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속도만 높아지면 정차역 추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치전 속에 10월과 11월, 12월까지 정차역 발표 시기를 미뤄왔던 터라 간보기식 희망 고문이란 비난도 나옵니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 서로가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악성 루머 이런 것들이 난무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 신뢰를 잃었지 않나. KTX 이음 열차는 오는 20일 첫 운행을 앞둔 가운데 19일로 예정됐던 개통식은 비상계엄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2급 감염병인 백일해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RSV 폐렴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상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아동병원. 주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주말 내내 극심한 기침에 시달렸던 10살 서시우 군은 진료 결과 백일해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오기 전에 이틀 전부터 기침을 연달아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보니까 이제 백일해 진단을 받고.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 유행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일해 환자는 지난해 169명이 발생했던 경남은 21배가 늘었고 부산은 지난해에 비해 5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만여 명을 넘어 지난해의 140배에 이릅니다. 고열로 입원 중인 김도영 군의 진단명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집중 치료에도 폐렴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벌써 입원만 일주일째입니다. 심할 때는 39도, 보통 때는 좀 해열제 먹고 내리다가 또 곧바로 38도, 38.5도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더 심각해져서. 또 다른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영유아 환자까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RS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유아 연령에서 잘 발생하고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로 호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호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다녀오고 나서 개인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어릴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큼 호흡기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겨울 서핑에 바다 수영, 맨발 걷기까지 사계절 바다와 해변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름 한때인 땜질식 구조대 운영에 머물고 있는 안전관리는 바뀌는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변 안전관리의 현실을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겨울의 부산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20명이 넘는 서퍼가 파도를 탑니다. 해변의 열기는 여름만큼 뜨겁습니다. 바다 수영 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짜 추울 땐 후드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해변이랑도 가깝고 도심이랑도 가깝다 보니까는 좀 즐기기는 편하다고. 백사장을 따라 맨발로 걷습니다. 답답했던 신발을 벗고 모래의 촉감을 느낍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바다를 즐깁니다. 이제 해변은 여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계절 바다를 찾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순환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소방과 해경에 부산 경남 지역 주요 순환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제출된 203건의 출동 가운데 절반이 6월에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외 기간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봐도 해수욕장 개장 시간 전후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사계절 언제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변은 늘 열려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자체들이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관리에 들어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부실합니다. 불을 끄다가 오시고 3개월 동안 오셔서 또 바다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고충도 있고 일단은 제일 문제는 인력난 부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민간에서 전문적인 대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구조 인력 확보부터 안 됩니다. 사실상 소방 파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 해상 요원이 아니고 단기 근무다 보니 전문성이 쌓일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초로 입수해 권장 인력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방 수상 구조대로는 다 채우지 못합니다. 지원을 해서 받고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있고 조금 모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일도 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해보시고 365일 24시간 해변 안전관리는 꿈도 못 꿉니다.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운대구 수상구조대, 낡은 건물에 의무시설이 없어 복도에서 치료합니다. 대기실은 좁고 불편합니다. 성수기에는 한 50명 정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엉덩이 붙일 자리도 제대로 없다는 거죠. 굉장히 좁네요, 여기만 봐도. 2시간, 3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더위나 그다음에 식사나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운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낮습니다. 부산 경남의 다른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근무시설이 없습니다. 개장 기간에 컨테이너나 천막을 설치하는 게 전부. 상시적인 안전관리 업무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타도시를 보시면은 전혀 텐트 하나 정도 이렇게 열악하게 하기 때문에 점점 민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든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내놓는 대책은 입수 금지, 또 금지뿐입니다. 바다를 찾고 즐기는 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지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80대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작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문틀에 끼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안전공단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남 진주시 개동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승객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추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바퀴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내륙은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11도 선으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내륙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 10도, 거제 9도, 통영은 11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